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0년 전망, 집값 변화가 시작된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021년 진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갔었죠. 0.5%라는 기준금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었던 한 해예요. 자, 특징이라면 그나마 거래 감소 상황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는 게 좀 드물게 일어났던 한 해기도 하죠. 자, 그나마 8월 말부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12월 말까지는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좀 막는 수준에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내년엔 집값 좀 떨어지려나 솔직히 좀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가 오긴 왔어요. 자, 그런데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현재 나온 지표들을 토대로 최대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정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각각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민간 국채연구소는요 모두 집값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요 내년 주택가격 상승률을 3.7%로 잡았고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3.0%,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을 6.5%로 올해와 동일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수도권 지역의 투자 수요 유입으로 가격 상승세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고 봤고요.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상승률을 무려 5.1%나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쇼킹 부동산이 전망하는 내년 서울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가격을 전망할 때 두 가지를 체크해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의 변화와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을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왔죠. 1.75% 수준까지 인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18,000호로 올해 대비 40%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입주 물량 부족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동산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수요 중에서는 투자 수요가 있을 것이고 실수요가 있을 거예요. 자, 공급적인 측면은요 신축 공급이 있을 것이고 투자자가 처분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수요 측면부터 살펴볼게요. 자, 수요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실수요죠. 자, 이 실수요는 대출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에서 금리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수요 감소는 이어질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 수요는 대출금리를 보고 들어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 가격을 보고 들어오죠. 그런데 내년에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가고 그동안 기준금리가 1.5% 이상 될 경우에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에는 기준금리가 1.5%가 될 것이고 전세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투자 수요 유입도 내년 2분기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 측 감소 요인은 저희가 살펴봤어요. 안타깝지만 수요 감소만으로 매매 시장에서 가격을 하락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수요 감소에도 움켜쥐면은 가격이 오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신축 공급은요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2년 서울 입주 물량 부족으로 신축 공급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남은 것은 투자자가 처분할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 투자자가 어떤 것을 보고 처분을 하죠? 예금금리와 전세 가격을 보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는 내가 받았던 전세금보다 하락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예금금리가 아니면은 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자가 처분할 만한 유인이 될 만한 기준금리는 제가 1.75%가 되면은 예금금리가 2.2, 2.3%까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은 투자자들이 처분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전세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처분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전세 가격도 기존금리가 큰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1.75% 이상 되게 되면은 전세, 매매 모두 매물 증가 요인이 되고 내년 4분기 정도가 되면은 이런 요인들이 갖춰지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4분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좀 쉽게 정리드리면요. 2022년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 침체는 분명히 이어져요. 하지만 공급 증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 감소에 따른 급매물 중심의 가격 하락, 약부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 급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 무조건 팔아야 되는 세법상 또는 대출 규제 때문에 팔아야 되는 공급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급매를 던지면서 일부 단지에서 가격 하락세가 보이는 약부합 시장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급 증가 효과가 언제부터 영향을 준다? 기준금리가 1.75%가 될 때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2022년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2022년 11월부터 변화가 시작될까? 일단 기준금리가 1.75%로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에서 공급 증가의 요건을 충족시켜요. 또 하나가 대단지 입주 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바로 내년 11월부터라는 거죠. 흑성 리버파크 자이 1772세대가요. 2023년 2월부터 입주를 하고요. 또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3375세대나 되는데 2023년 2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기에 전세 가격이 높을까 낮을까? 현재 0.5%란 기준금리가 만들었던 전세 가격만큼 높게 책정이 될까요? 기준금리가 1.75%인데 대출금리도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고요. 예금금리는 3배 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분기부터 계약한 전세 가격보다 하락한 역전세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동산 가격의 의미 있는 하락은요. 2022년 11월부터 서울 지역에선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아파트 가격 살펴볼게요. 아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실수요는요 크게 감소할 거예요. 기준금리도 오를 뿐더러 지금 경기도 지역의 3기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사전청약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럼 무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사지 않고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제가 상담해본 많은 무주택자 청약자분들이 기존 주택 매수와 3기 신도시를 주고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청약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 공급적인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공급, 아까 서울은 적다 말씀드렸죠. 경기도 지역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가 않습니다. 85,000가구나 돼요. 자, 올해 한 9만 호 정도가 됐거든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2022년 경기도는요 입주 물량 증가 지역 중심으로 약세가 전망이 됩니다. 특히 경기 외곽 지역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4월과 5월에 기준금리가 1.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1.5% 기준금리의 전세값 약세가 나타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경기도는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아요. 처럼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린다는 거죠. 또 하나, 내년 6월 1일 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증가할 거예요. 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가 꽤 많기 때문에 전세값 약세와 이제 보유세 부담에 처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는 좀 양극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2022년 수도권 아파트 전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서울 지역은 약보합이 나타날 거예요. 거래 급감에 따른 이제 일부 급매물이 있는 단지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진다 체감은 못 하실 겁니다. 경기 지역은요 외곽 지역 중심으로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요 경기도 전역으로 약세가 확대되고요. 서울 지역은 10월 이후부터 이제 좀 많이 떨어진다 싶을 정도의 약세가 나타날 것이다. 왜? 기준금리가 1.75%가 되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전세 가격 약세가 확대되며 또한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매도 전세 매물 증가 역전세라는 우려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무주택자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은 간단합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안전한 청약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다고 다 청약 넣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외곽지역 청약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으실 만한 곳만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려드릴 거고 영상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좀 범위를 좁혀서 청약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공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를 보시면요,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주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앞으로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과거를 알게 되면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